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자,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 아폴로 미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단순히 그 당시에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세상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그러한 미션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이 지금 최고 변화를 가져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기술 발달에 정말 활활 불을 붙였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물론 역사적인 순간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 흑백 TV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 닐 암스트롱이 발을 디디던 순간을 지켜보던 수많은 어린이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중에 한 명이 1969년에 이 달에 착륙할 당시 6살이었던 마이크 마사미노라는 게 지금은 우주인이 됐는데 이 어린아이도 이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우주인이 되겠다. 나중에 닐 암스트롱이처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 PhD를 받고 1969년, 96년에 마침내 우주인 어스트로넛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에 걸쳐서 스페이스 워크를 30시간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 망원경을 돌면서 이 보수 공사도 마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그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나 수많은 과학 분야 성취들이 아폴로 달 프로그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기도 했고 그 진행되던데 가속도를 몇 배를 더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 뒤로 과학자, 엔지니어, 우주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극하면서 기술과 과학 발달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새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의 스마트폰이라든지 허블 망원경 등 모든 것이 현실화되게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인간이 달을 갔다 왔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때 재정 액수도 상당히 많이 쏟아부었는데 요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천억 달러가 이 아폴로 미션에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그 뒤로 수많은 발명가 또 성공한 사업가들이 줄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들의 발판은 결국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까 암 치료나 뭐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뭐 허블 망원경 얘기하셨는데요. 그 아폴로 미션을 계기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금처럼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큰 발전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이 이렇게 편해진 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 같은데 네. 이 디지털 컴퓨터 시대가 사실 아폴로 미션으로 인해 가능해졌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아폴로 가이던스 컴퓨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연결을 시켜주는 첫 번째 컴퓨터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컴퓨터가 있기는 했지만 뭐 계산이나 하고 그러다가 이때부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이어지면서 fly by wire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것이 모든 항공기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항공기 컨트롤을 모두 일렉트로닉 방식으로 변했고 컴퓨터 시스템이 거의 다 코디네이터입니다. 사실 그 비행기는 일단 이륙하고 나면 나중에 오토파일럿이 돼가지고 알아서 거의 날아가는 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조금 예전에 소형화, 미니처라이제이션이 기술이 들어서면서 뭐 퍼스널 컴퓨터가 점점 작아지고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가능해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스케일의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컴퓨터 기술은 우리 손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뭐 모든 게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아폴로 미션도 여파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많은 변화를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경제죠. 이 사실 60년대 한때는 그때 당시 이 아폴로 프로그램이 얼마나 거대했냐면 미국 전체 연결되어 있는 그때 당시 그 전자 회로의 60%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어느 엔지니어링 분야치고 이 아폴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사실 미국 우주인이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다 합쳐서 12명입니다. 물론 닐 암스트롱부터 시작했지만 12명인데 이런 노력을 하는데 연방정부 버짓의 4%가 아폴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이 전문가들도 사실 수만 명이 넘고요. 또 이 2만 개가 넘는 회사하고 대학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새로이 창조되어 나온 다양한 재료들이든지 전자제품부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까지 정말 최극도로 자극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도 변화와 영향이 줄줄이 나타나면서 이 투자들이 엄청나게 줄줄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됐고 뭐 간단한 예로 우스운 얘기이기도 한데 우주인들이 그 우주 안에서 질렛 면도기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질렛을 써가지고 이게 뭐 불티나게 팔렸다 그래요. 아하.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실 60년대는 그 달에 가는 거를 소련하고 엄청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가 들어가도 소련은 이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커가지고 그때는 일단 밀어붙이고 봤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가 엄청났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다시 달에 돌아가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미 경제적인 여파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기 연관돼서 약 200억 달러 수익이 생기고 미국 내 93,700개 이상 직업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오호. 이 아폴로 프로그램에 흑인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하는데 전해주세요. 네, 이 얘기는 사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니까 히든 피규어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네, 재밌게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네. 케빈 커스너도 나오고. 상도 받았죠,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성 3명이 나사에서 우주선 궤도 계산에서 큰일을 한 그런 스토리인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특히 미국 남부 같은 데는 흑백이 너무 갈라져 있었죠. 뭐 흑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명의 그 스토리가 히든 피규어스가 굉장히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미국 정부보다도 이때 당시에 나사가 흑인을 고용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1964년에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시빌 라이츠 액트에 사인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나사의 마셜 센터에 가면은 지금 현재 세턴 5 로켓을 개발 중인데 흑인 리크루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흑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나사에서 일하는 걸 장려하는데 이런 차원의 미국에서도 사실 흑인들이 다니는 대학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historically black university, 뭐 college university 이런 대학에 흑인 학생들을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때 그 흑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차별을 받을 때 이 3명의 흑인 여성들이 쌓은 공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 속에서요 화장실 가는 장면이 아직도 그렇죠. 기억에 생생합니다. 예, 흑백이 네, 분리되어 네. 있잖아요 화장실에. 그래서 한참을 뛰어가서 화장실에 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달에서 본 이 지구의 모습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코닉한 이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보셨죠. 그 파란 그 지구의 모습. 맞아요. 예. 정말 이게 우리가 해가 이렇게 솟아오를 때 해돋이라고 해서 선라이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로 얼트라이즈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68년대 아폴로 8호에 그 우주인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돌다가 그 이미지를 처음 보고 찍었는데 참 이뻐요.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싹 네.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 그걸 컬러 필름으로 찍으면서 이것을 얼트라이즈라고 붙인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상 그 처음으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라고 기록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친환경 움직임의 신호가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Earth Day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구의 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이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장 아이코닉한 사진이라고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이 네. 소식을 처음 들었는데 국제 스페이스 스테이션, 국제 우주 정거장이 앞으로 사라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역사가 한 없어지죠. 20여 년이 넘어서 2031년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드웨어들도 이제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네. 이제 지구로 내려와서 바다에 추락할 예정인데 네. 앞으로 이제 이것을 민간 기업, 상업용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1년에 한 30억 달러 절약을 해가지고 예.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달에 가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나 다른데 그쪽으로 이제 쓰려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네. 낙후돼서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